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한번 시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이 딱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저희 이제 아테나 프로그램은 또 몇 가지 상승하는 종목군들, 몇 가지 또 포착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장 초반에 정말 이제 공포 그 자체였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락이 이제 2.5% 이상 시작을 한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양지수 모두 어느 정도 이제 하락폭을 조금 축소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안심할 그런 단계는 아니죠. 우리가 또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여전히 뭐 좋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어제 굉장히 좀 저번 주 금요일에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또 이제 했죠. FOMC에서. 뉴스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저번 주나 저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했다라는 점에서 약간 좀 전 세계를 공포에 떨어뜨린 게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경제 지표와 FOMC 그리고 연준의 말 한마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정말 몇 달 동안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우린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뭐 어찌됐든 지금 긴축에 대한 기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증시가 흔들리는 것, 이것조차도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높은 금리와 성장세 둔화, 악화된 고용시장. 일단은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제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 0.75%를 상향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지배적입니다. 무려 64%의 확률로 지금 나왔고요. 물론 이제 이건 확률적인 건데, 어찌 됐든 이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6월 달에 이제 인플레이션 고점 찍었죠. 그리고 7월 달에 소폭 둔화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지금 고물가가 잡혔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CPI 지수가 2019년 이제 코로나19 직전에 256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296까지 쏟았단 말이에요. 소폭 둔화해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달 대비 우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확인했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물가 안정화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쉽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어떠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변수가 무엇이냐? 바로 중국과 유럽의 경기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죠. 결국에 이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의 어떠한 수급 이탈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마냥 맑은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9월 13일에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와요. 그게 이제 또 소폭 둔화되면 그래도 단기적인 수급 완화 정도는 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위아래 박스권 장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을 하기에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상단을 돌파하기에도 우리 증시는 올라갈 모멘텀이 좀 뚜렷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지금 IT 쪽 기술주 쪽들이 이제 3분기 영업이익률이 대폭 이제 상향치가 낮아졌죠. 대폭 이제 낮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시장은 앞으로 조금은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 박스권 장세를 좀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2,500선에서 2,300선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란 판단이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항상 지수라는 거는 반대로 갈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정황상 보면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흐름이 지속이 될 때에는 사실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세가 절대 아닙니다.
겁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조차도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서는 보시면은 뭐 이런 유동성 장세 아니고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코스피 코스닥은 항상 개별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그리고 다음 연도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업종과 종목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보다는 일단 중소형주 중심의 개별 대응을 좀 하는 게 좋다.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한번 몇 가지 종목 한번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처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라섬유, 두 번째 미래생명자원, 세 번째 에이트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수화학은 굉장히 좀 익숙하죠. 바로 저번 주 목요일에 좀 주목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수화학도 우리 이제 야테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좀 상위 랭크에 포착이 된 종목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포착이 됐는데 사실 오늘 이제 신규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유자의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8월 25일자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불구하고 갭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무려 5%가 넘는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하락 장세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물려있던 걸 갖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신규 관점에서 종목을 고를 때 하락장이 더 쉽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 올라가는 섹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소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크게 상승을 했었죠. 이걸 잘 생각해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환경 문제,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아예 막아버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체적으로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천연가스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생존과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증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섹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무려 5%가 넘는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가에서만 매수를 했었어도 약 뭐 1,000만 원만 넣어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50만 원이라는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 좀 수익을 보신 분들은 그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라섬유 장중 7%. 이 종목은요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본업이랑은 달라요. 시장에서 인식된 거는 보통 이제 품절주라고 하죠. 유통주식 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없을 때 몰리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우선주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선주가 이제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유통주식 수가 적단 말이에요. 시가총액도 낮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딱히 뭐 주도 섹터가 없으니까 적은 자금 갖고도 올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하락 장세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얘는 이제 뭐 곡물, 사료 관련주였죠. 최근에 곡물 값이 좀 안정이 되고 있는데도 오늘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곡물 테마로서 지금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중소형주 실적주들이 조금 각광을 받기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중소형주 위주의 전략이 좀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리고 미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곡물값, 사료값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올해 실적을 좀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단기적인 실적적인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곡물값이 좀 안정세에 이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그런 곡물값 상승에 따른 수혜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이트원. 오늘 0.74% 뭐 장중에는 더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급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전환사채를 재매각하기로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된 전환가액이 1,784원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지금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1370원, 그러니까 전환가액까지 뭐 1784원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뭐 일단은 전환가액이 지금 현재 시가보다 높다라는 것은 만기 상환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전환사채가 동사의 어떤 그런 재무적인 리스크를 늘릴 만한 요소가 아니라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에이트원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좀 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환가액이 예를 들어갖고 지금 1,100원인데 1,325원이에요. 물량 쏟아지기 좋죠. 왜냐면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만큼의 마진 차익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전환가액이 낮으면. 근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높기 때문에 지금 팔면 손해죠. 그래서 만기까지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에이트원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치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바운더리는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150원까지. 뭐 길게 나오면은 1,100원에서 1,050원까지도 나올 것 같네요. 뭐 이런 것들은 바운더리를 잡는 이유는 우리가 조정이 정확히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잡는 거죠. 항상 분할 매수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저항 라인을 일단 한 바퀴 돌파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굉장히 좀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죠.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100억이 넘었다. 오전만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신라섬유, 미래생명자원, 에이트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는 뭐 아침에 신라섬유 11%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또 오늘같이 이렇게 코스닥 3%, 코스피 마이너스 2% 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 종목만 매수했어도 무려 9%라는 시장 수익률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지금 시장은 개별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포착을 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